버티면 됩니다. 늘 그래왔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번의 정부가 달려들었고 2번 다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다릅니다. 강남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30년 버틴 장기 보유자들도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5년으로 끝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동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죠. 자, 오늘도 부동산 관련 전문가 2분 모셨습니다. 요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개그맨 황현희 씨. 네. 이분이 뭐 재테크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개그맨 황현희 씨가 MBC PD 수첩에 나와서 부동산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그 부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이스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게임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버텼죠.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버틴다. 버티면 된다.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기본적인 심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 굉장히 그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 전반적인 정서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저기 특히 저 연예인분들이 저렇게 자기 소신 말하는 거 그 자유로운 거잖아요. 네. 옳고 그럼 사실 이제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아니 그거 제가 네.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댓글을 봤어요. 네. 댓글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본 거예요. 근데 네. 너무 댓글이 성숙한 게 아니 본인이 안 팔겠다는데 뭐가 그럼. 문제야. 네. 그냥 뭐 본인이 보유한 만큼 세금 내면 되는 거지. 제가 굉장히 성숙하던데요. 제가 하고 댓글이. 싶은 말도 그거예요. 예. 네, 간단해요. 보유세를 올릴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이 너무나 많이 강조해놔서 후퇴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정도의 문제와 범위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유세가 올라갔는데 나는 낼 거야 한다면 이거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고 성실 납세자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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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만큼 네. 우리도 집이 가져오는 집값이 너무 수익률이 높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좀 낮추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좀 정당하게 노동으로 소득을 버는 분들도 좀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데 우리는 서울의 한복판에 집을 갖고 있으면 이게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선진국 쪽으로는 조금 뭐 세부담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자. 이 과정에서 그런데 나는 70억 아파트, 50억 아파트 갖고 있는데 지금 한 3천만 원 보유세 내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내도 가지고 있을 거야. 네. 선진국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 부자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실 납세자고 세금 많이 내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시장 경제에서. 네 맞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는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뭐 징벌적이다.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그건 다 그럼 가짜. 정부가 또 바뀌면 그동안의 정책이 또 다 되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네. 저 황현희 씨 이야기하신 거는 저는 뭐 문제될 게 없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다루고 싶냐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 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황현희 씨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인의 선택을 내가 좌우할 생각은 없다. 전혀 없죠. 그런데 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과도하게 버는 게 만약에 무의미하다면 집을 들고 갈 이유가 없지 이유가 않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없애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게임 2번 해봤다. 저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너 세 번째도 속을 거야? 2번이나 해봤는데 세 번째도 속아? 양치기 소녀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 여기서 정서적으로 조금 약간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걸 차치하고 그러면 그 게임에서 과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게임을 제대로 해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죠. 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보유세 올려봤자 표 계산하면서 얼마 안 하겠지. 과거에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보유세, 예를 들어서 보유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퍼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엄청나게 부담되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갖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따도 통계치를 보여야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식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불패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부동산 불패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서 불패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계속 올라서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 때 도와주니까 불패 인식이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빠졌고 2022년도에도 빠졌고 크게 하락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도와줘요. 도와줘. 그러니까 즉 주택 가격 빠지면 다 도와주네? 그러니까 불패인 거예요. 패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올라서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빠져도 네. 계속 개혁을 추진하고 쉽게 말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런 불패는 우리나라에서 깨질 겁니다. 네. 네. 자본시장에서 두 번 강력하게 보유세나 이런 걸 세부담을 강화했더니 그런데도 오히려 집값만 올라갔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시장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도 항상 대응하면서 바뀌어요. 과거와 다른 점 이대로 가서 다주택자가 이길지 정부가 이길지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시장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과거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올 때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코로나 때 말할 것도 없고 0% 제로금리 때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오늘 어제 뭐 기사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하단이 4%예요. 상단이 6.5예요. 경기도 집값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못 버티고 원리금 부담이 너무 높아져서 그냥 네. 던지는 게 낫겠다. 어차피 집값도 3, 4년 동안 안 올라가니까 이거 서울 외곽 집값이. 네. 근데 서울 집값이 안 내려가고 크게 안 내려가는 이유는 이분들은 이게 원리금 부담 4.5, 나 5.5도 버틸 수 있어. 이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굉장히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정책 의지도 지난 정부도 세다고 했어요. 지난 정부도 김현미 장관이나 저 다 기억해요. 저 출입기자였으니까. 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네. 때도 굉장히 세게 말해서 후퇴하지 않을 것처럼. 근데 많은 부분 후퇴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캐릭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과거 같으면 이게 거대한 보수 신문과 또 빅마우스 분들이 계셨거든요.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 집값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하면서 그 논리를 갖추신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중을 설득하거든요. 네. 몇 달 사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왜요? 나 모르겠어요. 왜 사라졌는지. 그거 좋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볍게 말하자면 바람 잡는 분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즉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는 거 아니야? 그때 기조는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정책이 나오면 831이다. 831 대책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조간에 그냥 대책들이 그냥 싸그리 이런 대책은 절대 안 돼. 효과 이렇게 없어. 나왔거든요. 땅짓꽃처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분위기가 일단은 네. 물론 더 지켜봐야 돼요. 네, 지켜봐야 일단은 됩니다. 정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두 번 이 대책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대로 싸워본 적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싸워본 적 없어. 맨날 말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서 종이호랑이 같은 게 나와갖고 그렇지. 위험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바로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다 무력화하고 그렇지. 한 번도 게임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번도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 근데 무슨 게임을 해봤다는 거예요. 예?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요? 세게 나오시는데.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버틸 수가 우리- 없어요. 제대로 붙으면 우리 이 대표하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아니 많은 부분에서 우리 뭐 방송 방향성은 이제 비슷한데. 이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진영을 세우는 건 저는 반대해요. 음. 네, 예를 들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이 없는 분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가? 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네. 이광수도 아니, 없어. 네, 근데 그럼요. 예. 그런데 진영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압박을 하되 설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설득.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당신이 갖고 있는 코인이 1억짜리가 2억 원이 됐으니까 세부담을 더 늘리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의 수익률이 선진국보다 너무 높아요. 네. 근데 온 국민이 다 거기만 사고 싶은 집 바라기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시장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주택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 판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너무 높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시장을 좀 고칠 테니까 네. 다주택자분들이 조금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이런 부동산 공화국 좀 이제 깨고 갑시다. 네. 이렇게 설득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압박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리고 다주택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책을 우습게 본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냥 버티면 올라. 그리고 근데 한 번도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좀 갖는 거고 중요한 건 다주택자들을 막 이렇게 막 뭐 몰아제끼고 뭐 집을 팔라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공정하지 않았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를 얘기하면 그래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잘해줘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임차인이나 세입자나 한 무주택자를 번도.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왔냐? 그렇지. 설득도 해준 적 없어. 맞아요. 설득도 해준 적 없다고. 다주택자가 집값 빠지면 울어주고, 무주택자가 집값 엄청 오르면 울어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거예요. 제가 전문가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정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공정의 문제야. 네.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이거보다도 네. 그래서 공정한 시장이 오면 이런 판단이 없을 겁니다. 네. 공정하게 게임하면 그렇습니다. 게임 2번이나 해봤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최고가보다 7억 5,800만 원,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2억 3천만 원 낮은 가격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지금 내놓는 분들은 가격을 더 조정은 하겠다라고도 하시고 15억 넘어가는 분들 좀 마음을 비워야지 이게 팔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투기 근절을 잇따라 강조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주 연속 하락하며 낙폭이 커졌고 강동구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혜택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보유세 개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초고가 주택 가격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누진과세를 강화하겠다는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현행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고가주택 기준 가격은 12억 원인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보다도 3천만 원 낮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가 주택 기준을 강남권 평균 매매 가격 등을 감안해 마련한 뒤 높은 보유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1년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대로.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까지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계약한 원래는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고 네. 5월 9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네.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네.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잔금 내고 등기 내면 네. 면제 중과세 면제해 준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요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네. 요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버틸 수 있게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뭐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들어가야 살아야지만 되는데.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게.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네.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네.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후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5년 해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부동산 공화국 30년이 쌓인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가 방향을 틀었다면 다음 정부도 이 길을 이어가야 합니다. 시작은 이재명입니다. 끝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